검은 콩을 특정 음식과 같이 먹고 혈관이 꽉 막혀 신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계신가요? 하얀 흰쌀밥에 검은 콩을 매일같이 넣어 드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텐데요. 검은 콩은 해독작용과 함께 영양분이 풍부하고 특히 단백질 함량이 높아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릴 정도로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검은 콩에는 사람에게 필요한 3대 영양소 중 가장 중요한 단백질 함량이 40%나 되고 몸에 좋은 탄수화물과 지방 역시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검은 콩의 이러한 영양 성분은 소고기 등심보다도 월등히 높고 식이섬유와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분이 함유되어 있어 심혈관 질환 예방과 혈압 조절 및 항암 작용 등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검은 콩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 검은 콩을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검은 콩과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와 검은 콩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검은 콩과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음식은 우유입니다. 우유와 검은 콩을 갈아서 드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제 주위에도 아침 공복에 검은 콩이 몸에 좋다고 해서 우유와 같이 갈아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검은 콩과 우유는 각자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주지만 함께 섭취하는 것은 최악의 궁합입니다. 우유는 고단백 고칼슘 음료인데요. 우유에 들어있는 고칼슘은 뼈의 밀도를 강하게 해서 나이가 들수록 심해지는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튼튼한 뼈 건강을 유지해줍니다. 또한 검은 콩에는 철분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철분은 우리 몸에 신선하고 깨끗한 혈액을 공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그런데 우유와 함께 검정콩을 섭취하게 되면 우유의 칼슘이 검은 콩의 철분과 덩어리가 되어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몸 밖으로 그대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검은 콩 우유를 섭취하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되고 심하면 복통까지 오게 되는데요. 특히 아침 공복에 검은 콩 우유를 드시면 더 심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차를 두고 따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검은 콩에는 골격을 구성하고 에너지 충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산이 풍부한데요. 이것이 우유 속 칼슘과 결합하게 되면 인산칼슘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인산칼슘은 신장에 큰 무리를 줄 수 있는데요. 신장에 무리가 가면 팔다리가 붓는 부종이 나타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신장의 결석과 염증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건강을 망칠 수 있으니 꼭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검은 콩을 이것과 같이 먹으면 보약보다 더 좋은 음식으로 탄생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계란입니다. 검은 콩과 계란을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과 비타민을 모두 섭취하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는 데는 최고의 궁합입니다. 검은 콩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칼슘은 혈액순환과 뼈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한 검은 콩에는 항산화 물질인 아토시아닌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심해지는 세포 손상을 막아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반면에 계란에 들어있는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짱짱하게 만들어줘서 무릎 관절이나 손목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음식인데요. 검은 콩과 계란을 함께 섭취하면 뼈와 근육을 더욱 튼튼하게 해줘서 앉거나 일어설 때 무릎이 시큰거리는 증상이 사라지고 허리 통증이 해결되실 겁니다. 일주일에 2~3번씩 검은 콩밥에 계란을 같이 섭취하시면 뼈가 단단해지고 근육이 짱짱해져서 하루하루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검은 콩을 이것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염증과 암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검은 콩과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두 번째 음식은 바로 소고기입니다. 검은 콩밥에 소고기를 구워 드시던 분들은 깜짝 놀라셨죠? 검은 콩이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할 만큼 굉장히 몸에 좋은 식품인데요. 하지만
검은 콩을 소고기와 드시면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고기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철분이 가득한데요. 특히 소고기의 철분은 체내 흡수율이 좋아서 산소 가득한 신선하고 새로운 피를 생성하여 빈혈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좋은데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소고기의 철분은 검은 콩과 함께 드시면 체내 흡수율이 뚝 떨어져 버리는데요. 바로 검은 콩에 가득한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검은 콩의 식이섬유는 혈관 속 혈전 찌꺼기와 콜레스테롤을 청소해서 당뇨 예방에 매우 훌륭한 식품이지만 소고기의 철분이 몸속에 흡수되는 것까지 막아버리고 체내의 철분을 파괴해버리는데요. 몸속의 철분 함량이 낮아지게 되면 신선하지 않은 피가 염증과 암을 유발하게 되고 산소가 가득한 피를 뇌에 전달하는 헤모글로빈을 감소시켜 뇌 건강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 소고기를 드실 때는 검은 콩밥 대신 잡곡밥이나 현미밥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쌀입니다. 쌀의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데요. 비타민 B군이 풍부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현미나 잡곡쌀의 경우 식이섬유가 많아 변비 예방이나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한편 검은 콩에는 식이섬유와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있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지연시키며 장내 유익균 증식을 돕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여 당뇨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쌀과 검은 콩을 함께 섭취하면 탄수화물과 식이섬유 그리고 몸에 필요한 미네랄까지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검은 콩에 있는 식이섬유가 쌀의 단점인 혈당 지수를 안정화시켜 당뇨 예방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검정 콩밥을 만들어 드실 때는 현미밥이나 잡곡쌀밥으로 검정 콩밥을 만들어 드시면 좋은데요. 여기에 단호박이나 밤을 같이 넣어서 드시는 것도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검은 콩과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세 번째 음식은 치즈입니다. 아침에 쪄둔 검은 콩을 믹서기에 갈아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분이 계신데요. 다이어트로 검은 콩 주스와 치즈를 함께 드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치즈는 단백질, 지방, 칼슘이 풍부하고 콩에는 인산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치즈와 검은 콩을 함께 먹으면 치즈의 칼슘과 검은 콩의 인산이 만나 인산칼슘이 만들어지고 결국 칼슘을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합니다. 칼슘이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되면 각종 골다공증 및 혈액 개선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뼈가 쉽게 부러지거나 각종 암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검은 콩을 주스로 드시거나 콩밥을 드실 때는 꼭 치즈는 나중에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검은 콩을 치즈 대신 이것과 같이 먹으면 정말 좋은데요.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은 생일이나 산후조리 음식으로 매우 유명한데요. 미역은 우리 몸속의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주요 원인은 바로 혈액 속 찌꺼기 때문에 혈관이 막혀 생기는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혈액 관리를 특히 잘 해줘야 하는데요. 여기에 정말 좋은 음식이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에 들어있는 알긴산과 후코이단 성분이 혈액 속 찌꺼기를 제거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기 때문입니다. 미역국은 나이가 들수록 꼭 챙겨 드셔야 하는 필수 음식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검은 콩밥에 미역국을 챙겨 드시면 매일매일 건강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미역은 철분과 칼슘이 풍부해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나이가 들수록 심해지는 골다공증 예방에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특히나 요즘은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 미세먼지 속에는 각종 중금속 물질과 우리 몸에 굉장히 해로운 매연부터 유해가스까지 포함되어 있어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공기 속에 오염된 물질을 나도 모르게 흡입하게 됩니다. 이런 미세먼지에 정말 좋은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미세먼지의 독성 물질이 내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고 중금속 해독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미역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역과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 미역을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미역과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와 미역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역과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음식은 파입니다. 미역국에 파를 넣어서 드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제 지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미역국에 파를 넣어서 드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파 역시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인과 유황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성분들이 미역하고 만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파에 들어있는 이 성분들이 미역의 칼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미역국에 파를 넣어 먹게 되면 뼈 건강과 골다공증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건강을 망칠 수 있으니 꼭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미역을 이것과 같이 먹으면 보약보다 더 좋은 음식으로 탄생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소고기입니다. 소고기에는 콜라겐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의 효능은 나이가 들수록 척추가 휘거나 근육이 약해져 생기는 무릎 관절이나 손목 결림을 예방하는데 굉장한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소고기는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바로 소고기에 함유된 비타민 성분 때문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소고기를 미역국과 같이 먹으면 천연 보양식이 되는데요. 미역은 우리 몸의 혈액 속에 떠도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각종 유해 독성 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소고기는 척추와 근육을 짱짱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며 침침했던 시력까지 맑고 환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어떤 종합 영양제보다도 훨씬 뛰어난 보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만 소고기 미역국을 드셔도 매일매일 활력이 넘치는 하루로 바뀌실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역을 이것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염증과 암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미역과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두 번째 음식은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에 미역을 볶아 드시던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미역국을 끓일 때 들기름에 미역과 고기를 볶아 요리를 하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들기름에는 리놀레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이 성분이 치매 예방과 뇌 건강에 좋고 혈관 속 노폐물인 콜레스테롤을 제거해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미역과 함께 들기름을 고온에 볶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들기름은 발열점이 낮아서 고온에서 조리할 경우 쉽게 산화되는데요. 이때 독성 유해물질인 벤조피렌이라는 성분이 발생합니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할 정도로 매우 위험한 성분인데요. 다양한 암을 유발하고 내분비 장애를 일으키며 뇌신경장애까지 만들어버립니다. 앞으로 미역국을 끓일 때는 들기름에 미역을 볶지 마시고 어떤 요리든 들기름을 식용유 대신 고열에 사용하는 것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미역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황태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환절기가 되면 감기나 독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럴 때 드시면 정말 좋은 음식이 바로 황태 미역국입니다. 황태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데요. 황태의 풍부한 단백질과 여러 항산화 성분들이 몸속 혈액을 활발하게 해서 온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특히 평소에 손발이 차거나 수족냉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황태 미역국이 최고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황태는 치매 예방까지 해주는데요. 황태에 풍부하게 함유된 트립토판 성분이 죽어가는 뇌세포를 활력있고 건강하게 만들어줘서 뇌 기능을 활성화해주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치매 걱정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황태를 미역국에 넣어 먹으면 그야말로 젊은 몸으로 늘 활력있게 만들어주는 특급 보양식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황태 미역국을 드시면 언제나 젊은 체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역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요즘 들어 뇌경색과 심근경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혈액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덩어리가 생겨 결국 혈관을 막아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혈관 속 노폐물과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정말 좋은 음식이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에는 에리타데닌과 리놀렌산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혈액 속 노폐물과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하는 천연 영양제가 바로 이 표고버섯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표고버섯을 미역국에 넣어 끓여 드시면 미역국으로는 몸의 기력 보충을 얻을 수 있고 표고버섯으로는 몸속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표고버섯 미역국을 드시면 1년 내내 잔병으로 고생하지 않고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비약이라고도 불리는 표고버섯은 산속의 고기라고 불릴 만큼 쫄깃한 식감과 건강에 좋은 효능 때문에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예로부터 표고버섯은 그 효능이 너무 귀해서 임금님 수라상에 진상되는 귀한 식재료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표고버섯은 밤나무나 떡갈나무 등의 죽은 나무줄기에서 자라는 버섯으로 송이버섯과 능이버섯에 이어 우리나라 3대 버섯으로 손꼽히는데요. 특히 표고버섯은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선정한 10대 항암식품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뛰어나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때문에 심장병과 뇌졸중 및 각종 질병을 없애는 데 최고의 음식입니다.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표고버섯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표고버섯과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표고버섯이 독이 될 수 있는 최악의 경우 2가지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표고버섯을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표고버섯을 꼭 드셔야 할 기적 같은 3가지 효능, 그리고 표고버섯과 최악의 궁합 2가지와 표고버섯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표고버섯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항암 효과가 뛰어납니다. 표고버섯은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선정한 10대 항암식품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항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식품인데요. 표고버섯을 매일 1개에서 2개 정도만 먹어도 항암 치료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표고버섯 속에 함유된 베타글루칸과 레티난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들이 체내 속에 자리 잡은 암세포의 발생과 증식을 없애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레티닌 성분은 유방암에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이 실험 결과 발표되었는데요. 표고버섯을 꾸준히 섭취한 결과 먹지 않는 사람보다 유방암 발병률이 무려 57%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하루에 1~2번씩 표고버섯을 꾸준히 먹으면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표고버섯의 놀라운 효능 중 2번째는 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3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심혈관 질환이 바로 심장마비와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질병의 주요 원인은 잦은 음주와 서구화된 기름진 음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혈액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아지게 되면 혈액이 끈적해지게 되고 혈관 내벽에 핏덩이가 생겨서 혈관이 좁아지게 되는데요. 혈관 내부가 좁아지게 되면 그만큼 혈액의 순환 속도가 느려지면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결국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심장병이나 뇌졸중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끈적한 심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음식이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에는 에리타데닌과 리놀레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는 대표적인 음식을 표고버섯으로 선정할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표고버섯 속에 함유된 에리타데닌 성분이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대사를 촉진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고 비타민 E와 리놀레산 등의 항산화 성분이 좋은 콜레스테롤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표고버섯이라 하더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악의 독이 되는 경우는 바로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가끔씩 쫄깃하고 향긋한 향 때문에 표고버섯을 기름장에 찍어 먹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먹으면 건강에 독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섯을 식물의 한 종류로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버섯은 엄연히 균계에 속하는 곰팡이의 일종입니다. 즉, 버섯에는 건강에 좋은 균도 존재하지만 생으로 먹었을 때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하는 리스테리아균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열해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표고버섯은 오랜 시간 세척하시면 안 되는데요. 버섯의 특장점인 항암 성분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쉽게 녹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린 표고버섯을 물에 불릴 경우 미지근한 물에는 30분 정도가 적당하고 찬물에 불릴 경우에는 5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조리할 때도 버섯의 맛과 향을 잃지 않도록 센 불에 오래 조리하지 말고 중불이나 약불에 살짝 볶아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암 예방과 치매 예방에 좋은 표고버섯을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표고버섯과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는 고단백질 식품으로 몸의 근육과 관절에 붙은 연골을 짱짱하게 만들어주고, 돼지고기의 불포화 지방산은 기력이 부족할 때 빠르게 에너지를 회복시켜주는데요. 하지만 돼지고기를 먹을 때의 가장 큰 문제는 돼지비계의 기름입니다. 돼지고기의 비계는 포화지방이 많아 체내에서 흡수되면서 맑은 혈액을 끈적이게 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게 만들어서 심혈관 질환 및 고혈압을 유발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런 돼지고기를 표고버섯과 같이 먹으면 혈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 속에 함유된 에리타데닌 성분이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대사를 촉진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고, 비타민 E와 리놀레산 등의 항산화 성분이 좋은 콜레스테롤에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끈적한 혈액을 맑게 만들어주는 표고버섯을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표고버섯 밑동과 같이 차로 끓여 마시는 것입니다. 표고버섯을 먹을 때 딱딱한 밑동은 제거하고 윗부분만 먹는 분들이 많은데요. 앞으로는 꼭 밑동까지 같이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표고버섯 밑동에는 혈관 속 찌꺼기와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주는 식이섬유가 집중적으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혈관 청소와 콜레스테롤 강화에 좋은 에리타데닌 성분은 수용성 성분으로 물에 끓이면 흡수율이 증가하고, 표고버섯 밑동의 풍부한 식이섬유 또한 물에 잘 용출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말린 표고버섯을 차로 끓여 우려 먹으면 깨끗한 혈관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표고버섯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표고버섯이 최악이 되는 경우는 바로 통풍 환자입니다. 통풍은 관절 속 공간과 조직에 요산이라는 물질이 침착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혈중 요산 농도가 높아지면서 60대 이후에 빠르게 걸리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통풍은 주로 발등이나 손등, 그리고 무릎에 쉽게 걸리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통증과 함께 붉게 부어오르는 증상이 있는데요. 이때 스치기만 해도 아픈 통증이 나타나고 온몸에서 열이 나기도 합니다. 이런 통풍 환자는 표고버섯을 멀리해야 하는데요. 표고버섯에 함유된 퓨린이라는 성분이 통풍을 유발하는 요산을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통풍 환자라면 표고버섯을 포함한 고기 국물이나 등푸른 생선을 피하고 퓨린 성분이 적은 잡곡밥이나 계란 그리고 야채를 주로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표고버섯과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은 철분과 칼슘이 풍부해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나이가 들수록 심해지는 골다공증 예방에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또한 요즘은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 미세먼지 속에는 각종 중금속 물질과 우리 몸에 굉장히 해로운 매연부터 유해가스까지 포함되어 있어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공기 속에 오염된 물질을 나도 모르게 흡입하게 됩니다. 이런 미세먼지에 정말 좋은 음식이 바로 미역입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미역을 표고버섯과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데요. 미역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 독소를 없애주는 반면 표고버섯은 각종 음식을 통해 들어온 중성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장과 혈관을 동시에 지킬 수 있고, 미역은 뼈의 밀도를 단단하게 해주기 때문인데요. 추천드리는 음식으로
표고버섯 미역국을 꾸준히 먹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표고버섯과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들깨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언제나 빠지지 않고 국물을 구수하고 담백하게 맛을 내는 것이 바로 들깨인데요. 들깨는 오메가3 지방산이 굉장히 풍부해서 혈관 속 노폐물을 청소하고 혈압을 낮춰주기 때문에 뇌졸중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죽어가는 뇌세포에 활력을 줘서 치매나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질환을 방지해주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꼭 먹어야 하는 필수 종합영양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건강에 좋은 들깨를 표고버섯과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됩니다. 표고버섯 속에 함유된 베타글루칸과 레티난 성분이 암세포의 발생과 증식을 없애주고 들깨에 함유된 오메가3 함량은 치매와 더불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주기 때문인데요.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표고버섯 들깨탕을 만들어 먹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한데요. 물 800ml에 다시마 한 장을 넣어서 끓여주세요. 표고버섯은 흐르는 물에 살짝 씻은 다음 먹기 좋게 채 썰어줍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5분 후에 표고버섯을 넣어주고 다시 5분 동안 끓여줍니다. 그 다음 준비한 들깨가루와 대파를 넣어주시고 2분 정도 끓인 다음 국간장과 소금 그리고 다진 마늘을 넣어 간을 맞추시면 표고버섯 들깨탕 완성입니다.